자, 뭐 이 영상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뭐 카메라에 대한 스펙이라든가 뭐 이 카메라에 대한 장단점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촬영 장비, 카메라나 촬영 장비에 대한 어떤 이해 초보자 입장에서 어떤 장비들이 있고 이런 장비들을 이런 식으로 뭐 구성해서 쓰게 되고 그런 초보자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런 전문적인 장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카메라의 뭐 스펙이라든가 특장점, 재원 이런 거는 그런 건 뭐 장비를 이런 뭐 카메라라든가 촬영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쪽은 영상은 아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소니 바디 중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부터 쓰던 소니 이제 크롭 바디 보급형 크롭 바디들은 이제 후지의 크롭 바디를 구매하면서 중고로 이제 처분을 했고요. 후지 DSLR 렌즈 교환식 카메라 중에서 이제 현재 유일하게 갖고 있는 알파 99 2에 대해서 한번 외관과 사용 설명을 좀 초급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풀프레임. 제가 저번에 이제 소개해드린 후지 XT3, XT4 같은 경우는 크롭 바디죠. 그래서 이제 센서 크기가 좀 중간 정도 되는 크기고, 요거는 이제 센서가 가장 큰 35mm 급의 이제 센서를 가지는 이제 우리가 풀프레임 바디라고 부르는 캐논의 오디마크 5, 뭐 1DX 시리즈라든가 6D 뭐 그런 거와 이제 거의 비슷한 센서 크기를 가지는 이제 그런 카메라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센서 크기를 후지 XT3의 이제 크롭 센서랑 이제 그러니까 APS-C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은 줄여서 크롭이라고 하는데 크롭은 이제 풀 프레임 바디보다 이제 좀 아래 위 좌우를 좀 잘려서 뭐 잡는다 이런 의미로 이제 크롭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풀프레임 센서보다 작은 센서를 이제 우리가 APS-C 센서라고 부르죠. 그거 잠시 후에 이제 제가 직접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제 요 소니 알파 99 2 얘는 이제 4200만 화소 4200만 화소고요. 나온 지가 이제 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16년 2016년 말에 나온 이제 제품이고요. 일단은 이제 제가 렌즈 캡을 열어서 한번 파워를 켜보도록 하죠. 앞에 지금 50mm 단렌즈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 여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거는 이제 칼자이츠 렌즈 칼자이츠 마크가 지금 선명하게 되어 있죠. 옆에도 있고요. 자, 이건 이제 50mm 1.4 조리개 최대 개방이 1.4에 해당되는 이제 렌즈고요. 일단 이제 가볍게 인물 사진용으로 쓸 수 있는 이제 뭐 스냅 사진으로도 쓰고 하는 이제 그런 렌즈죠. 일단 이제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일단 이제 파워를 여기 돌려서 켜보게 되면은 이제 위에 이제 파워 스위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지금 초점이 지금 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소리를 들어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경쾌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이제 미러리스랑 다른 이제 느낌의 어떤 셔터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약간 뭐 셔터를 찍는 그런 맛이 있죠. 감성 품질. 이것도 이제 약간 연사로 해서 제가 들려드리면 위에 이제 윗부분에 뭐 램프가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서 이제 촬영 모드를 바꿔서 연사로 해가지고 일단은 연사에 로우 이렇게 로우 그 다음에 하이 뭐 미디움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미디움 연사로 한번 볼까요? 여기 앞에다 이제 플레이모빌 친구들을 좀 놓고요. 자, 요런 느낌. 예. 초점을 이제 중앙으로 안 놨어요. 다시. 초점이 맞는 소리가 없었죠? 자, 이제 요런 느낌. 요게 지금 이제 중간 연사고, 하이. 이제 더 빠른 속도로. 예, 요런 느낌이요. 훨씬 다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최대 14연사까지 지원이 돼서, 제일 빠른 거로 해볼게요. 아까가 한 초당 한 뭐 8, 9, 10연사 이 정도 될 것 같고, 자, 요게 최대 14연사. 어우, 거의 기관총이죠? 네, 이런 느낌. 어우, 이렇게 찍히면 저도 무서워요. 제일 느린 연사로 보면은 로우 상태에서는 1초에 한 3컷 정도 이 정도 찍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게 로우, 미디움, 하이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속도가 점점점 최소한 뭐 로우일 때 3연사, 최대 빠르면은 뭐 14연사 이렇게 중간 단계가 이제 빠르기를 설정해서 이제 연사를 찍을 수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급 기종 같은 경우는 연사 속도가 훨씬 더 빨리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스포츠 장면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상황에서의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뭐 셔터에 대한 소리, 감성 품질을 좀 전해드렸고요. LCD 창 같은 경우는 얘는 이렇게 제껴져요. 이런 식으로 제껴지고 돌려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밑으로 보고 찍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 찍게 되고요. 그럼 이제 카메라를 아래로 놓고 시선을 밑으로 보면서 찍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카메라를 들고 찍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내려서 이제 들고 밑에서 쳐다보면서 이제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찍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셀카가 돼요. 셀카가 되는데 셀프로 LCD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삼각대를 놓고 들고 찍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이렇게 들고 찍을 수는 있어요. 들고 찍을 수는 있고 가능한데 좀 무게라든가 화각에서 좀 부담스럽고, 삼각대를 놓고 뭐 친구랑 같이 찍는다던가 할 때 충분히 자기 LCD를 보면서 이제 화면에 잘 나오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뭐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 영상을 찍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보면서 찍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왼쪽에 플립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래 위로서의 어떤 회전이라든가 각도가 되게 자유로워서 LCD 창으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요 LCD 창의 어떤 구성은 잘 돼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뷰파인더는 눈을 여기다 갖다 대면은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눈을 여기 딱 갖다 대면은 화면이 이제 이 안으로 이게 딱 여기 가려져요. 가려지면서 화면이 이제 이 안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태가 돼요. 이렇게 딱 계속 가려지면은 그 안으로 지금 LCD가 눈으로 싹 가리면은 LCD가 안으로 켜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안으로도 이렇게 지금 LCD 창에서 보는 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고급기죠. 이런 풀프레임 고급기들은 상단에 이제 이렇게 또 LCD 창이 있어서 야간에 이제 카메라를 내려다보면서 설정하거나 조작할 때 좀 편리하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불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조리개라든가 화이트 밸런스, 그 다음에 밝기, 노출 조정, 그 다음에
iOS 감도에 대한 설정을 직관적으로 보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메뉴를 보지 않고도 버튼으로 다 조작할 수 있게 이런 점들이 이제 신속하게 어떤 설정을 할 수 있는 좋은 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은 뭐 모드 촬영 모드 다이얼, 그래서 A 모드부터 해서 이걸 눌러서 가운데 다이얼을 눌러서 돌리는데 프로그램 자동 모드부터 해서 조리개 우선인 A 모드, 셔터 수동 설정인 셔터 S 모드, 그다음에 완전 수동 모드인 M 모드 이렇게 돼 있고요. 뭐 1, 2, 3은 내가 세팅해 놓은 세팅 값으로 이제 자동으로 맞춰지는 모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는 오토가 있어서 뭐 초보자도 손쉽게 쓸 수 있게 완전 자동 오토 모드가 있어서 오토가 되면 뭐 초점이라든가 모든 게 다 얘가 알아서 그냥 일반 디카처럼 찍어주는 모드죠. 그다음에 파노라마 모드가 있고 동영상 화각으로 보는 모드가 있는데 동영상 모드로 놓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현재 그 마이크 이 상단에 마이크가 있거든요. 이 마이크가 기본 품질이 되게 좋아요. 가격이 아무래도 300만 원대 초반의 모델이다 보니까 기본 마이크도 내장 마이크도 되게 퀄리티가 좋은데 좌우의 음향이 지금 제가 말소리를 내면은 이렇게 음향의 그래프가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위에는 뭐 플래시라든가 마이크를 다는 단자가 있고요. 그래서 뭐 동영상 모드까지 위에는 이제 모드 다이얼이 되겠고요. 일단은 저는 평상시에 A 모드로 제일 많이 놓고 쓰게 되고요. 예. 자, 뭐 외관은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뒷부분은 뭐 요 가운데 있는 건 초점이라든가 이런 이제 뭐 펑션이라든가 펑션은 이제 자주 쓰는 기능들에 대한 설정,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들어갔을 때 메뉴에서의 메뉴를 이동하는 뭐 그런 용도로 이런 이제 조그 셔틀의 다이얼을 쓰게 되죠. 자, 이렇게 지금 뭐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초보자의 입장에서 이런 이제 카메라들을 처음 보시는 입장에서 뭐 이게 왜 이렇게 카메라가 복잡하게 생기고 뭐가 이렇게 버튼이 많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부담을 덜고 좀 재밌게 접근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전원을 끈 상태고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연결 단자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윗부분에 마이크, 위에 이제 외장 마이크를 상단에 달아서 마이크를 꽂을 수 있는 빨간색 여기 단자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은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꽂아서 촬영한 영상을 직접 소리를 듣고자 할 때 여기다 꽂아서 듣게 돼요. 자체적으로 뭐 나오는 마이크 스피커가 있지만 이 카메라 자체에 있는 스피커는 굉장히 이제 소리도 작고 음질이 안 좋아서 제대로 된 음향을 모니터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헤드폰을 꽂아서 촬영한 영상의 사운드가 적절한지 현장에서 즉시 이제 확인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HDMI 모니터랑 직접 연결할 수 있는 HDMI 단자. 그 다음에 멀티는 이제 뭐 충전이라든가 PC랑 연결해서 이제 PC에서 이 카메라의 폴더를 접근해가지고 사진을 옮기고자 할 때 그럴 때 쓰고요. 그다음에 이건 케이블 외장 DC인 이거에서 직접 전원을 꽂아서 만약에 이제 장시간 뭐 몇 시간 동안 촬영한다 이럴 때는 이제 직접 전원을 꽂아서 카메라의 배터리 대신에 이 전원을 통해서 이제 구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리모트는 이제 카메라에 리모트 그러니까 줄이 달려 있는 이제 외장 리모컨을 팔아요. 그래서 그걸 외장 리모컨을 연결하게 되면은 카메라의 위에 셔터라든가 녹화 버튼을 그 외장 리모컨에서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카메라를 만약에 이제 뭐 장노출로 찍거나 이럴 때 이제 셔터를 누르면 카메라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카메라의 흔들림이나 진동을 방지하고 이렇게 줄로 달려진 외장 리모컨을 통해서 조작할 때 연결하는 이런 단자가 되겠고요. 이쪽은 이제 연결기기
하는 거고요. 지금 플래시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외장의 어떤 이런 조명 장비들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고급기는 이런 이제 이런 연결 단자들이 또 있어요. 중급기까지는 보통 없는데 여기 이제 구멍 뚫린 게 스피커예요. 굉장히 작죠.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그립 부분이 있고 여기에 듀얼 슬롯에 카메라. 여기 보시면 듀얼 슬롯으로 된 이제 카메라에 그 SD 카드를 이렇게 두 개를 꽂을 수 있어서 하나는 뭐 영상용, 하나는 사진용, 하나는 뭐 두 군데 동시에 어떤 기록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를 백업용으로 뭐 안전하게 쓸 수도 있고, 항상 상업적인 촬영에 있어서는 안전장치가 있어야죠. LCD 카드가 뭐 잘못될 수도 있고 오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듀얼 슬롯 전문가 기기에서는 꼭 필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배터리는 이제 밑에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삼각대 연결하는 단자고, 배터리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해서 뽑으면은 이런 식으로 배터리가 이렇게 인포리튬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무게는 아무래도 이제 좀 크겠죠. 크니까 좀 무거운 이제 느낌이 있고, 일단 센서를 한번 XT3 크롭바디의 XT3랑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프레임 크롭바디 그다음에 뭐 APS-C 1인치 센서 뭐 이런 카메라의 어떤 센서에 대한 용어가 많을 텐데 사실은 초보자들은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뭐가 어떻게 나눠지고 일단 비교를 해드리면은 요게 지금 이제 크롭바디의 센서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좀 카메라에 잡히실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크기 안에 센서가 딱 보이죠? 이쁘게. 그 다음에 풀프레임하고 비교하시면은 요 렌즈를 뺄 때는 여기를 딱 누르고 빼게 돼요.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은 요렇게 센서가 지금 굉장히 안에 이제 커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센서 크기가 이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거의 뭐 폭과 높이에서 한 50% 정도 차이가 나게 되고요. 면적상으로는 전체적으로 한 2배 정도 얘가 훨씬 센서의 면적이 훨씬 크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보시면은 그래서 이 안쪽에 보이는 약간 이제 푸르스름한 청록색에 가까운 그 네모칸이 이제 센서죠. 그래서 이 센서 크기가 크면은 훨씬 이제 카메라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이 센서 자체가 카메라에서 차지하는 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센서는 카메라에서 가장 조심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고, 항상 먼지가 안 들어가게 잘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자, 일단은 이제 센서 크기를 좀 비교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렌즈 교환식이라고 하는데, 렌즈를 어떻게 이제 가는지, 좀 전에 보여드린 요거는 이제 50mm 단렌즈였고요. 제가 요거는 이제 2470 표준 줌 렌즈, 2470 표준 줌 렌즈를 끼워 볼게요. 일단은 위에 뚜껑을 해서 이렇게 이쪽에 일단 먼지를 안 들어가게 덮어 놓고, 자, 이걸 체결할 때는 이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주황색 표시가 보이죠? 여기도 이제 주황색 표시가 이렇게 있고요. 렌즈에도.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위치를 정확하게 집어넣으면 되고요. 될 때도 살살 해야 돼요. 갖다 세게 부딪히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가볍게 돌려주면은 딱 이렇게 체결.
체결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연결이 됐고요. 자, 요거는 지금 표준 2470 가장 많이 이제 풀프레임에서 쓰는 2470 칼자 이츠 표준 렌즈고요. 소니에서는 뭐 소니건 캐논이건 2470의 각 지두사 2470 렌즈는 게르기라 그러죠. 안 살 수 없는 렌즈. 네. 사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허각대인 24에서 70mm 사이를 커버해주면서 가장 이제 화질이 좀 밝게 찍힐 수 있는 2.8의 조리개까지 지원하는 뭐 그런 이제 거의 뭐 각 캐논, 니콘, 소니 각 3사가 약속이나 된 듯하게 동일한 화각으로 렌즈를 제조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위에 이제 화각을 조절할 수 초점에 대한 게 있고, 요 밑에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돌리면은 이렇게 화각을 조절하자. 그래서 이렇게 당겼다가 줄였다가 당겼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위에는 이제 초점거리 표시예요. 이거는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위에 초점에 대한 거리 표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탁탁 되죠. 그러니까 초점을 이제 뭐 가까워서 못 잡을 때는 좀 흔들리는데, 그래도 얘는 뭐 렌즈 자체가 지금 비싼 렌즈다 보니까 초점을 굉장히 빨리 잡고 있어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앞에 후드는 이제 빛이 옆에서 들어오는 걸 막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빗물이라든가 뭐 비를 막기 위한 거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빛이 옆에서 들어오는 걸 막고 오로지 이제 카메라의 화각 안에서의 빛만 오롯이 잡아서 빛의 난반사, 렌즈의 난반사를 막아서 훨씬 더 선명한 사진을 찍기 위한 그런 후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후드는 야간이건 주간이건 항상 켜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야간에도 빛은 있죠. 가로등이라든가 자동차 헤드라이트라든가 뭐 상가의 빛 등이 항상 사방군데 있기 때문에 밤거리에서 촬영하다 보면은 야간에 이 후드를 안 끼면은 잘못해서 이 렌즈 안으로 빛이 들어와서 그 플레어라든가 고스트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후드는 촬영 시는 거의 필수로 껴야 된다. 다만 이제 좁은 실내에서 뭐 찍거나 할 때는 이제 후드가 뭐 걸려서 거리상 방해가 된다. 그럴 때는 이제 빼고 찍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뭐 야외에서 찍을 때는 후드는 다 필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뭐 외관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이제 이 카메라에 연결할 수 있는 외부 장치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